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헤럴드 TV 뉴스룸의 손동원입니다. 오늘 뉴스룸 타이틀은 신나는 여름방학, 엄마들은 무서워입니다. 네, 여름방학이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지만 어머니들에게 여름방학은 반가운 손님이 아닙니다. 2달여 동안의 아이들과 집에서 씨름을 하지 않으려면 어디든지 마땅한 곳을 찾아서 내보내야 합니다. 좋다 하는 서머 캠프를 수소문해 보니까 비용도 문제고 그렇다고 해서 매일 아이들과 함께 파크로 또 비치로 라이브러리로 다니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납니다. 게다가 여름방학만 되면 한국에 사는 조카나 친구 또 여러 가지 방문 요청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방학을 앞둔 어머니들의 고민은 여름방학 증후군으로 깊어만 갑니다. 라미라다에 사는 2 자녀를 둔 어머니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맞벌이 부부인 까닭에 엘리먼터리 스쿨에 다니는 2 아들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서머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감을 느낍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100불은 들고 거기에다가 필드 트립이라든가 런치머니까지 하게 되면은 방학 동안에 이 자녀 1인당 1000불은 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 자녀면은 2000불인데 정말 여름방학이 두렵다고 하소연합니다. 플러튼에 살고 있는 어머니는 최근에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합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한국에 사는 친척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낼 수 있는지를 물어와서 부담감으로 거의 울상입니다. 부에나팍에 거주하는 어머니는 이번 여름에 큰 마음을 먹고 아이를 서머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저것 캠프를 알아보니까 $2000가 훨씬 넘어가서 그 돈이면 자녀와 함께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녁 시간에는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여름 성경학교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스케줄을 엄마가 모두 관리해야 하는 것이 보통 큰 일이 아니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좋은 서머 캠프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미국은 서머 캠프의 천국입니다. 미국에 알려진 9천여 개 정도가 되는 이 서머 캠프 외에도 한인 단체나 회사에서 진행을 하거나 교회에서 마련한 캠프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름 캠프는 프리스쿨에서 하이스쿨 연령에 이르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캠프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는 캠프에 맞는 적절한 나이와 자녀에게 안전한 캠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캠프의 비용뿐만 아니라 런치머니라든가 교통비도 고려해야 되고 디파짓은 얼마이며 또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재정적인 보조라든가 또 분할 납부 등이 가능한지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동성 캠프인지 이성 캠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솔하는 스텝당 학생의 숫자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동성끼리의 이 캠프는 이성이 아닌 캠프 프로그램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다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성 캠프의 경우에는 이성 간의 동등의식이라든가 또 펠로우십 같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하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좋은 캠프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학생들이 다시 캠프를 찾는 비율입니다. 리턴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보통 최소한 50% 정도는 되어야 좋은 캠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캠프 협회 ACA인데요. 미국 캠프 협회의 인증 여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최근에 각 대학들이 학교 성적이나
SAT, ACT 같은 것만으로 학생들을 평가하지 않고 다양한 액티비티를 입학 사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일부 명문대의 경우에는 9학년부터 여름방학을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묻는 입학 원서를 제공하고 있어서 여름방학의 선용은 이제 대학 입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에 봉사활동이라든가 파트타임 잡, 또 여름 캠프에서 경험한 것들을 대학 입학 에세이의 내용으로 담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운영 캠프는 학비가 비싼 것이 단점입니다. 통학 캠프의 경우에 최소한 $1,000 이상이고 기숙형 캠프인 레지던스 캠프의 경우에는 7주 코스에 최고 $10,000가 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대학들은 저소득층 학생이나 또 성적이 우수한 지원자들에게 재정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대학에서 운영하는 캠프에 참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력 보충을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평가 점수가 기대에 못 미치는 11학년 학생들은 평가 점수 향상을 위해서 마지막 전력 투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가을 학기에 시작되는 입학 지원서 제출을 앞두고 눈에 띄는 특별활동 경력을 만들 수 있는 이 소중한 시간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은 새롭고 다양한 특별활동 경험을 쌓고 과목별로 깊이 있는 심화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름 캠프는 재능을 개발하고 전공을 확정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어서 점차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의 캠프를 준비하기 위한 점검 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캠프협회 ACA는 자녀를 캠프에 보내려면 먼저 자녀가 캠프에 갈 준비가 됐는지 다음의 상황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녀의 나이입니다. 어린 나이에는 데이 캠프부터 경험케 해서 좀 더 커서는 슬리프 오버 캠프를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흥미와 관심인데 어떤 과목에 흥미를 느끼는지 또 어떤 캠프에 관심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하는데 부모님들이 자녀와 얘기를 나누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통학이냐 숙박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녀가 오버나잇 캠프를 좋아하는지를 알아보고 오버나잇 캠프가 힘들지 않은지를 대화를 나눠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캠프의 목표입니다. 자녀가 캠프를 통해서 배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어떤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지 자녀와 대화를 갖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서머 캠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캠프의 성격이라든가 수준 그리고 신뢰도 또 비용 등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미국 캠프협회에서는 캠프장의 안전을 위해서 약 300가지 정도의 규율을 정하고 협회 회원 캠프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캠프장을 선택할 때 필수적인 확인 사항입니다. 먼저 미국 캠프협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또 캠프장의 운영 방향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캠프장에서 일하는 카운슬러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았는지를 꼭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카운슬러와 학생들의 비율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 카운슬러의 나이가 얼마인지 또 학생이 집 생각이 나서 힘들어할 때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지를 잘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캠프장이 얼마나 학생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있고 또 준비됐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우선 보습형이냐 특활형이냐
또 데이 캠프냐 레지던스 캠프냐를 우선적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 캠프의 경우에는 주로 2주 단위로 등록을 받지만 오버나이트 캠프의 경우에는 1주 단위로 학생의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캠프를 선정할 때는 기간과 스케줄을 먼저 잘 살펴보고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습형이냐 특활형이냐. 보습형은 자녀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심화학습에 효과가 있고, 한인 부모들은 주로 학과 공부 위주의 보습형 학습, 아카데믹 캠프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선호하지만 최근에는 리더십 함양이나 생태계 탐사 캠프와 같은 과외 특별활동 중심의 캠프도 점차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숙형이냐 통학형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기숙형 프로그램은 집을 떠나서 생활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숙형은 비용이 700에서 4,000달러 정도로 학부모님들의 재정적인 부담이 큰데 반해서 통학형은 매일 일정한 시간만 공부나 활동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 이 기숙사 프로그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서머 캠프 기간은 1주에서 8주 정도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재정적인 형편과 자녀의 정서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사의 자질 및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사나 카운슬러의 나이와 교육 수준, 또 경험이라든가 학생과 교사의 비율 등은 캠프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되는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건물의 안전도라든가 위생 상태, 또 보험 여부, 에어컨 시설, 의무실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지사 캠프 등의 일부 캠프는 장학금이나 재정 보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캠프도 제한적이나마 신청자에 한해서 재정 보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여름 학교들은 대부분 아카데믹 캠프인데 사전 심사를 거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내일과 미래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워내려는 부모님들의 열성과 사랑에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한마디 말과 태도가 자녀를 만듭니다. 한 어머니가 유치원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그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주의력이 산만해서 3분도 제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어머니는 아들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를 무척 칭찬하셨어. 의자에 앉아있기를 1분도 못 견디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고 아주 칭찬하시던걸. 다른 엄마들이 모두 엄마를 부러워하더구나. 그날 아들은 평소와 달리 밥을 먹여달라는 투정도 하지 않고 밥을 2공기나 뚝딱 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어머니가 학부모의 모임에 참석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이 몹시 안 좋습니다. 검사를 받아보시죠.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넌 결코 머리가 나쁜 학생이 아니라고 너를 믿고 계시더구나.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번에 21등한 내 짝도 제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어머니의 말이 끝나자 어두웠던 아들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아들이 중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담임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아드님 성적이 명문고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어머니는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임 선생님께서 너를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 아들은 마침내 명문고에 들어갔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명문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대학 입학 허가증을 어머니의 손에 쥐어주고는 크게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저도 잘 알아요. 어머니의 격려와 어머니의 사랑이 오늘의 저를 만드셨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여름방학에도 자녀 교육을 위해서 헌신과 격려 그리고 사랑을 다하시는 어머니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머니들에게 큰 위로와 사랑의 선물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 크리스천 헤럴드 TV 뉴스룸에서 손동원이었습니다.